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미국 증시가 5% 반등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변동성이 좀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고요. 다만 아직도 산 넘어 산, 갈 길은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뭘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출발 마켓온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리한 시각 오늘 아침에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이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미국 행정부가 엄청난 규모 1조 달러라고 하니까요. 감이 안 오죠. 1,000조 원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는 이제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머니투데이 일면 신문에는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시 타격을 주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우울한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과거에도 구조조정하고 그럴 때 부채 비율을 200% 기준으로 합니다. 200%를 넘어가면 위험한 기업들을 보는데요.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 기업이 무려 13%나 되니까요. 꽤나 좀 위기감을 갖게 하는 상황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받아서 이자도 못 낼 정도라고 하면 본업이 잘 안 돌아가는 건데요. 이자 보상 배율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 미만인 기업 업종들이 어디냐면 에너지 안 좋죠? 조선, 또 항공 운수, 해상 운수, 운송 인프라 이런 쪽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인데 당장 코로나 사태가 짧게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무에 미치는 영향들 또 이제 3월 말 지나면 결산 지나면 또 늘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뉴스에 묻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금도 이제 관심 없다. 금 대신에 금이 그동안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금의 입지마저도 떨어지고 금도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8년에 악몽을 없게 하기 위해서 금 대신 현금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위기감이 오면서 금이 정말 금값으로 한창 올랐었죠. 미리 좀 사둔 분들은 금으로 올해 상당한 수익을 냈는데 불안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금값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많이 올랐죠. 이미 금을 좀 샀던 분들은 사실은 차익 실현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밀린다고 보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금 안전자산으로의 금의 가치들은 늘 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생산해내는 기업처럼 이익을 내거나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가격이 좀 쌀 때 사이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자산인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죠. 다음 기사 뽑아본 거는요. 현금이 많아야 버틸 수 있자 부자 기업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지만 앞서 이자 보상 배율도 말씀드렸고요. 불황을 넘기려면 현금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현금 많은 순자산 기업들을 쫙 뽑았는데 현금 제일 많은 데는 역시 삼성전자네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 SDS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주목한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꼭 현금뿐만 아니라 자산주 이런 그 기업들도 반등 시에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성장 타격이 훼손될 때는 돈을 얼마나 더 잘 버느냐가 아니라 수익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야? 예를 들면 PER보다는 PBR 같은 걸 더 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 단순히 현금만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자산 가치, 지분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진 기업들. 요즘 PBR이 1배 미만이 아니고요. 0.7 좋은 기업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0.3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꽤나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런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반등장에서 좋은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주목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일어난 글로벌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늪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약 우리 돈 1,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약발이 먹힌 걸까요?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에 나섰습니다. 다우산업지수 그 전날의 낙폭에 비하면 아쉽습니다만 5%대 상승세 보이면서 21,237포인트 기록했고요. 그밖에 S&P 500 지수가 6%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각국의 경기 부양 조치로 일제히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2%대 상승 보였고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3%대 반등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2.8%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최근 들어서 어두운 이 터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려 속에 전일은 17,000포인트 선을 벗어나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보합권 등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 지수가 0.3%대 하락, 홍콩 항생 지수는 0.8%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또다시 외국인들이 1조 원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때문에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2.47%의 하락으로 1,672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와는 반대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2%대 반등에 나서주면서 514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도 현재 1.4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상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럴당 6%가 넘게 떨어지면서 26달러 선까지 자유 낙하하는 모습 보였고요. 금 가격은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다시금 상승세 보였습니다. 1온스당 2.6%의 상승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강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또다시 달러원 환율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1,24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의 반등 속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향방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